지난 목요일 날 했던 거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뭐냐, 그리고 특히 이제 확률 분포 표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거기서 빈칸을 채우는 거, 표를 만드는 거, 거기서 확률을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억나죠 여러분?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 이렇게 불렀었어. 기대값. 근데 이 기대값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x를 상금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제 의미가 좀 잘 다가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뭐 상금을 받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상금이 뭐 100원일 확률이 뭐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상금이 500원일 확률이 뭐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상금이 1000원일 확률이 6분의 1이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서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면, 어서오세요. 한 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얼마의 상금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거를 구해보면 그게 곧 기대값이고, 그걸 우리는 이 x에 대한 평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 평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조우, 오랜만에 왔는데 대답해볼까, 조우야? 누구랑? 상금이랑 그 상금을 받을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죠? 곱하고, 요것도 곱하고, 요것도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곱한 값들을 싹 다 어떻게 하면? 더하면 그게 바로 기대값이자 평균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생긴 확률 분포표가 있다면, 이 확률 분포표에서 성빈아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방금 한 것처럼 x랑 그때 확률을 어떻게? 곱한다.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그게 평균이다. 기억나죠? 그쵸?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그렇게 구하고요. 자, 그것을 우리는 평균을 EX 또는 소문자로는 그냥 M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평균만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분산이죠. 분산. 수호야, 분산은 어떤 개념이었지? 평균을 기준으로 x값들이 얼마나 멀리 분포되어 있는, 퍼뜨려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에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알아야 되는 공식은, 첫 번째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형진아, 편차는 뭐였더라?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별량이 x값들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고, 평균은 방금 얘기한 요 m값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별량들이, x값들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냐, 이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거를 제곱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거든. 중학교 때는 주로 요 공식을 가지고 분산을 구하는데, 우리는 확률 분포표에서 주로 분산을 구할 거기 때문에 분산을 구하는 요거 말고 두 번째 공식으로 더 많이 계산을 했었죠. 분산을 구하는, 병준아, 두 번째 공식은 뭐였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맞아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렇게 기억이 날 거야. 자,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x값들을 제곱을 해서 평균 낸 거. 이렇게 하면 제곱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말한 이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걸 통째로 제곱한 거, 이걸 우리 평균의 제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것이 이제 분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공식을 가지고 분산을 구했었습니다. 그럼 분산을 이렇게 구했다면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우리 표준 편차죠? 유나의 표준 편차는 무조건 분산에 뭐만 하면 돼? 물투만 씌우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표준 편차였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항상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밑에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 하영이가 해봅시다. 우선 평균을 구하고 싶다, 하영아. 그러면 방금 설명했죠?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돼?
x 값이랑 확률을 곱하는 거지, 그지? 자, 곱한 거 하나씩 불러주세요.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그리고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평균이 2 이렇게 구해지네, 그지? 요게 평균이고요. 우리는 이 평균을 소문자 m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평균 구했고.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 분산은 연이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떻게 썼냐면 요 x 줄 위에다가 x 제곱줄을 만들으라 그랬었어요. 그쵸? 그래서 x 값들을 그대로 제곱해서 0, 1, 4, 16 이렇게 제곱해 놓고 그 제곱된 거랑 밑에 확률이랑 어떻게 곱하죠. 그쵸? 요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게 바로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그죠? 제곱의 평균. 어서와.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0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요거 4 곱하면 2분의 3 더하기 요거는 4.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 자, 거기에서 연희야 뭘 빼야 돼? 평균의 제곱. 우리가 방금 평균을 2라고 구해놨으니까 평균의 제곱이면 얼마? 4를 빼면 되죠. 그쵸? 4. 그래서 요게 평균의 제곱. 이런 순서로 그 분산을 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그냥 요 4랑 요 4랑 바로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4분의 7이 되겠죠? 4분의 7. 네. 자, 그럼 요게 분산이니까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된다. 지호야,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 4분의 7에다가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분의 루트 7 요게 답입니다. 자, 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 이거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확률 분포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7번과 8번 문제는 방금 말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7번 질문은 분산을 물어봤는데 분산을 아까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자, x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인영아, 얘는 뭐예요? 5가 되겠고 5에서 요거 얼마 빼자? 그치, 얘를 제곱한 걸 빼자는 얘기니까 4를 빼가지고 1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것도 결국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분산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요것도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자, 요거는 하윤이 얼마에서 얼마를 빼자는 얘기? 20에서 16을 빼자. 그래서 얼마예요? 4가 되지. 이게 분산이고. 그러면 표준 편차는 몇이구나? 2구나.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8번 답은 2가 되는 거고 7번 답은 1이 되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뭐 9번, 10번 비슷하게 푸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는 19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률 분포표를 그려가지고 거기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그러면 여기 표부터 좀 채워볼 건데, 상황이 뭐냐면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걸 x로 잡았다. 그러면 성빈아, 일단 x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2번 나올 수도 있고, 그치? 0, 1, 2 라고 쓰시고, 그럼 요게 0이 되려면 은솔아, 주사위를 2번을 던졌는데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잖아. 그럼 뭐 홀수만 나온 거죠. 그럼 홀수만 연달아 2번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그쵸, 4분의 1이겠죠? 홀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연달아 2번 일어나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요거 이거 x가 2일 때 이건 짝수만 2번 나온 거죠.
짝수만 두 번 나올 확률이 얼마겠어? 역시 4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가운데 요 칸이 얼마가 돼야 맞겠어요? 4분의 2라고 쓸게요. 그치? 요렇게 돼야 맞겠지. 그치? 그래야 합계가 1이 되는 거고. 왜 4분의 2냐 생각해보면 짝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도 있고 거꾸로 홀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 칸은 4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표를 채웠어.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얘 하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방금 했잖아요.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네, 아주 간단한 거였죠, 이거. x랑 그때 확률을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었어요. 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평균이 얼마? 1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다, 야나.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은 자, 요렇게 쓰죠. x 제곱들의 평균에서 방금 구한 요 평균을 우리는 m이라고도 부르잖아. 그래서 m제곱을 빼는 게 분산 구하는 식이었어. 그래서 먼저 x들 위에다가 요렇게 써놨었죠. x 제곱들. 얼마겠니? 0, 1, 4겠고. 그러면 x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라는 얘기는 그 제곱이랑 확률 요걸 곱해서 더하자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될까? 2가 되나요? 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인데? 2분의 3이죠? 아, 거기서 이제 얘를 뺄 거니까, 그지? 요 m제곱을 뺄 거니까 거기서 1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결국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분산은 2분의 1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맞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무조건 분산에 뭐 하는 거였어? 그것도 까먹었어? 표준 편차는 무조건 분산에다 루트 씌우는 거였어요. 분산을 구하면서 중간에 제곱을 하잖아. 제곱됐던 거를 다시 보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분산을 다시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유리화 시키면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차들의 표준이란 뜻인데 편차가 분산을 구할 때 중간에 등장한단 말이야. 아까 앞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편차들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제곱했던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준다. 그런 느낌으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질문 안 해. 그냥 무조건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분산에다 루트 씌우는 게 표준 편차다라는 것만 확실히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23, 24, 25, 26 요거를 한번 표를 채워가지고 답까지 찾아봅시다. 23번부터 2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 23번부터 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호야, 표 만들었니? 위에 뭐죠? 012. 0일 때 확률은? 일단 그 7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7C2분의 X가 0이면 남자가 하나도 안 뽑힌 거잖아. 여자만 뽑힌 거잖아. 그럼 7C2분의 뭐가 돼야 돼? 여자만 2명 뽑힌 거잖아. 아, 그게 3 맞죠? 그죠? 7C2분의 3. 그럼 약분하면 뭐죠? 7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1이면은 똑같이 7C2분의 이번에 남자 1명, 여자 1명 뽑힌 거죠. 그러면은 4C1, 3C1이니까 어떻게 돼? 그죠? 약분하면 7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남자만 2명 뽑힌 거네, 그지? 그러면 7C2분의 4C2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7분의 2가 돼가지고 합계가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24번 어떻게 해야 되죠? 0 더하기 7분의 4 더하기 7분의 4. 그럼 7분의 8이네. 그쵸? 7분의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 먼저 x제곱들부터 써야 되겠죠. x제곱이 0, 1, 4니까
자, 제곱의 평균 불러주세요. 0 더하기 7분의 4 더하기 7분의 그쵸, 이렇게 하는 거니까 7분의 8. 자, 그게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서 빼기 방금 24번에서 구한 평균을 어떻게 해서 뺀다? 제곱해서 뺀다. 그럼 제곱하면 49분의 64네, 그치? 그러면 앞에 둘이 더하면 7분의 12죠. 7분의 12니까 통분하면은 49분의 12 곱하기 7, 84에서 64를 빼는 거니까 49분의 20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표준편차 26번 답은 뭐라 그래야 돼?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네, 7분의 2루트 5 얘가 26번 답이다. 자, 이렇게 막힘없이 채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02로 가서 자, 102쪽은 이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전에도 아마 설명할 때 똑같이 설명했을 텐데, 우리가 예를 들면 쪽지 시험을 봤어. 쪽지 시험을 봐가지고 30점 만점으로 쪽지 시험을 봤어. 30점 만점. 그러면은 뭐 어떤 친구는 점수가 뭐 30점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27점, 어떤 친구는 뭐 20점, 어떤 친구는 뭐 25점, 어떤 친구는 29점, 뭐 이렇게 점수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30점 만점의 점수를 내가 보기 좋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 싶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싶어. 그러면은 30점 만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쪽지 시험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그 쪽지 시험 점수에다가 3배를 일단 해주고, 3배 해준 다음에 10점 보너스로 줄 거야. 그러면 30점이 100점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지? 요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30점 만점짜리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30점이었던 애는 몇 점이 되겠어? 요 환산에 의하면 100점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하윤아, 27점이었던 애는 몇 점이 될까요? 그밖에 안 되잖아, 점수가. 27에다가 곱하기 3 하면은 81인데 91점이 되죠. 91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점이었던 친구는 3배 하면은 60점에다가 10점 더하면 70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5점이었던 친구는 75에 10 더하면 85점이 될 거고, 얘는 97이 될 거고, 이렇게 환산이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의 평균이 있을 거고, 얘네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또 얘네들의 분산이 있을 거고, 얘네들의 분산이 있을 거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 얘네들의 표준 편차. 이게 서로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계산이 귀찮으니까 그냥 얘네들의 평균을, 내가 만약에 얘네들의 평균을 뭐 27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6점 할까? 26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똑같이 3x 플러스 10이라는 환산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점수들, 이들의 평균 3x 플러스 10의 평균, 요거는, 자, 이게 만약 26이라면 이것들의 평균은 어떻게 바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의 경우에는 곱해진 숫자와 더해진 숫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그랬어. 그래서 3하고 2x 플러스 10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그러면 x들의 평균이 26이었다면 이거는 3 곱하기 26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요거는 얼마죠? 78, 88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평균은 곱해진 숫자와 더해진 숫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가 규칙이었고요. 분산은 어땠니, 수호야? 분산? 그죠? 분산, 내가 만약에 3x 플러스 10 요놈의 분산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일단 더해진 숫자는 영향이 없다 그랬었고, 곱해진 숫자의 영향만 받는데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 중에 제곱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제곱이 되면서 3의 제곱 vx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5개의 분산이 뭐 5라고 가정해 보면 얘네 5개의 분산은 뭐가 되는 거야? 5에다가 9배 한 거. 그쵸? 그래서 45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평균과 분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확률 변수를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방식으로 1차 변환이라고 하거든. 1차 변환을 쭉 거치면 얘하나 평균은 무엇과 무엇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곱해진 숫자와 더해진 숫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얘하나 분산은 뭐의 영향만 받는다? 여기로 올까 얘하나 여기로? 그 뒤에 앉으니까 자꾸 핸드폰 보고 싶지? 일로 와. 잘 들을 거지? 자, 분산은 곱하기의 영향만 받아요. 근데 곱하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곱해진 숫자의 제곱배만큼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따져보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서부터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곱하기 영향만 받을 텐데 얘는 제곱할 필요가 없죠. 얘는 곱해진 숫자의 영향만 받는데 그 곱해진 숫자의 절대값만큼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간략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평균은 이렇게, 분산은 이렇게, 표준 편차는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37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 보면서 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구해.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 먼저 구할게. 자 x의 평균 초우가 불러볼까? 얼마까 초우야? 하나씩 불러줘. 6분의 1 3분의 2 6분의 3 그럼 얼마죠? 6분의 8 그러면 3분의 4가 평균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하나 x의 평균이 3분의 4일 때 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의 평균은 뭐라는 거야 얘하나? 어떻게 하면 돼? 요거 3분의 4에다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4 그 다음에 플러스 9 똑같이 하면 돼요. 그쵸? 앞에 곱해진 숫자 그대로 곱해주고 뒤에 더해진 숫자 그대로 더해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5가 되겠죠. 그죠? 5 성빈아 그 다음에 분산 x의 분산이야. x의 분산 구하려면 뭐부터 해라? 제곱부터 시켜요. 그러면 0, 1, 4, 9가 될 거고 불러주세요. 0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그리고 거기서 빼기 뭐한다? 그냥 평균을 빼나요? 좋아. 3분의 4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9분의 16을 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얘부터 계산해보면 이거 통분할게요. 3분의 4가 6분의 8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면은 6분의 9네. 그럼 요 앞에 거 다 더하면 얼마야? 6분의 18. 6분의 18이면은 3이잖아. 3에서 9분의 16을 빼야 돼. 3 빼기 9분의 16. 그럼 얼마죠? 9분의 11이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지. x의 분산이 9분의 11일 때 요거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의 분산이 뭐냐 이게 포인트죠. 그죠? 분산은 누구의 영향만 받아요? 곱해진 요 숫자의 영향만 받는데 요 숫자에 무엇한 것만큼? 제곱한 것만큼 영향을 받아. 그러므로 얘는 9 곱하기 vx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그지? 맞죠? 근데 그 vx가 누구니까? 9분의 11이니까 얘는 얼마다?
10일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왜 이거의 영향, 이 9의 영향을 안 받고 얘의 제곱배의 영향을 받냐고? 분산이 아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고요. 이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여기 그 x 값들의 평균이 있을 때 평균으로부터 그 각각의 그 별량들이 쭉 있잖아. 별량들을 뭐 이렇게 찍어보면 별량들이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요 거리, 이 거리를 제곱해서 평균 낸 게 그게 분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하면 평균에서부터 x 값들이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서 와라. 이 뒤에 있는 플러스 9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x들한테 플러스 9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x 값들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9칸 이렇게 밀리겠지. 그러면 그것들은 퍼져 있는 정도에는 변동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그래서 플러스 9, 뭐 마이너스 몇 이런 거는 분산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다 곱하는 건 다르지. 만약에 10, 20, 30, 40, 50 이렇게 5개의 값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10 했어. 그러면 10, 20, 30, 40, 50이 오른쪽으로 10씩 커질 거 아니야. 하지만 간격은 똑같죠. 더하기나 빼기를 했을 때는. 이게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다 내가 곱하기 2를 했어. 10, 20, 30, 40, 50에다 곱하기 2를 했어. 그러면 20부터 100까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잖아. 이제. 그럼 분산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곱해진 숫자는 분산에 영향을 준다. 근데 그게 계산 과정 중에 제곱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곱배만큼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x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은 얘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3분의 루트 11이잖아요. 그죠? 3분의 루트 11. 그러면 요 x의 표준 편차가 3분의 루트 11이면 자, 요 놈의 표준 편차는 역시 곱하기의 영향만 받는데 이번에는 절대값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여기 곱해져 있으면 원래의 표준 편차에 비해서 절대값이어서 3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3배가 되는 거니까 루트 11이 되는 거고, 이게 루트 11이 나와야 얘랑 얘 사이의 관계도 들어맞는 거지. 그치? 맞죠? 이게 11이니까 이게 루트 11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항상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그쵸? 요 단계를 거쳐서 구해주면 된다. 자. 위에 거 한번 해볼까요? 위에 거 말고 옆에 거를 봅시다. 그 옆에 31, 32, 33 방금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요거 3개 답 한번 찾아봐. 31, 32, 33 자, 31번 보겠습니다. 성빈아, 31번 답은? 56. 그렇죠. 요 9에다가 6 곱하고 2 더하면 되는 거니까 56 이렇게 쓰면 되겠고, 어진아 32번 답은 뭘까? 저 까먹었어요 이거. 늦줄 말든가. 옛날에 배운 걸 알고 있든가. 기억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냐 지금. 분산이잖아. 그쵸. 분산은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의 영향만 받는다니까. 3이지 않았어요? x의 분산이 3이지. 네. 그러면 얘는 지금 x에다가 앞에 3분의 1 곱해놓고 뒤에 빼기 1 했잖아. 아. 근데 일단 분산은 빼기 1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 앞에 있는 3분의 1이 곱해진 영향만 받는데 3분의 1을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뭐 해서 곱해라? 아, 제곱해서 곱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9분의 1을 곱해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자, 그 다음에 33번. 33번은 서준아 뭘까? 뭐라고? 그쵸? 일단 x의 분산이 3이었으니까 x의 표준 편차가 루트 3이었을 거고요. x의 표준 편차가 루트 3.
자, 그러면 33번은 요 마이너스 2가 절대값 붙으니까 2 곱하기 시그마 x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x의 분산 루트 3에다가 2배를 해라. 이런 말이니까 2 루트 3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2 루트 3.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넘어가서 오늘 그 108쪽이랑 109, 110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항분포까지거든. 오늘 이항분포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장짜리 시험 프린트를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지금 102쪽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15문제 정도 그거 풀고 그다음에 94까지 프린트 다 끝났나 확인하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항분포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조금만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탁 떠오르면 아 이거 하고 기억날 거예요. 이항분포는 뭐였냐면 한 번의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독립시행 기억나지 그지?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뭐뭐 이렇게 되고 그때 그 전체의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이항분포 얘기할 때는 항상 뭐랑 같이 묶어서 얘기했었냐면 독립시행이랑 같이 묶어서 얘기했었어요. 독립시행. 예를 들면 주사위를 내가 주사위를 5번을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요거를 x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 x 값 중에 구체적인 한 번의 확률을 구할 때는 독립시행으로 구하는 거고 이 x 값의 전체적인 분포를 볼 때는 이항분포로 쓰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만약에 x가 이렇게 주사위를 5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정의했을 때 자 만약 p x가 2일 확률 이런 걸 구하고 싶어. 이걸 구하고 싶어. 요건 어떤 상황이냐면 주사위를 5번을 던졌는데 5번 중에 2번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럴 때 생각나는 건 뭐예요? 5번 성공에 5번 시도에 2번 성공. 독립시행이지, 그치? 그죠? 그리고 한 번 성공할 확률이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확률은 6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확률을 계산할 때는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자 5번 시도에서 2번 성공했고 성공할 확률이 6분의 1이고 요게 2번 실패할 확률이 6분의 5인데 요게 3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독립시행으로. 그런데 x값이 2만 있는 게 아니잖아. x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쭉 있겠죠. 그러면 그 x값들에 따라서 상황을 쭉 써보면 x값들이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마다 다 x의 확률이 얼마 다 이거 독립시행으로 계산되겠죠. 그죠? 그렇게 다 써놔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내가 이거의 평균, 이거의 분산 이런 걸 구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걸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이 전체 분포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전체 분포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대문자 B로 나타내고요. B 괄호 N, P 이렇게 썼었어요. 기억해봐. N은 뭐더라? 보통 N 하면 어떤 의미로 쓰죠? 횟수. 그치? 여기서도 우리 독립시행 같은 거 할 때도 뭐 NCR 그러면 N번 중에 R번 성공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쵸? 그래서 N이 전체 시도한 횟수고 P가 당연히 뭘까요? 성공률이죠. 성공률. 성공할 확률. 그쵸? 그러므로 지금처럼 주사위를 5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면 이 X는 어떤 이항분포를 따를까 민정아? B 얼마 컴마? 5, 6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x가 요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의미로 요렇게 뒤에 썼었어요. 그래서 x는 요런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 이항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렇게 일일이 다 표를 그려서
평균을 구하거나 분산을 구하거나 할 필요 없이 뒷장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기억나죠? 이항분포가 이렇게 써졌을 때 평균 어떻게 구했더라? 이항분포에서의 평균 이렇게 이항분포 n, p라는 이항분포가 있을 때 이때 평균 어떻게 구했죠? np로 구했었지, 그치? 기억나죠? 이렇게 x에 대한 이항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 x의 평균을 어떻게 구했냐면 np로 구했어요. np n 곱하기 p. 그 다음에 분산은 뭐였죠? npq로 구했습니다. npq. 성빈아 q는 뭐였었더라? q. npq에서 q가 뭐였었더라? q는 1-p였습니다. p가 성공할 확률이잖아. q는 뭐야 그럼? 실패할 확률. 요게 p였으니까 요게 q였죠. 그쵸? 그쵸? 자, 그게 npq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pq.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항분포가 갖고 있는 성질이었습니다. 그쵸? 지금 요 페이지에서는 그냥 이항분포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8페이지의 1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1번 한번 봐봐. 이런 상황 설정을 만났을 때 아, 이건 이항분포야 라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예하나 완치율이 85%인 약을 1000명한테 줬어. 그때 완치되는 환자의 수를 x라고 하면 이게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그죠? 자, 이항분포를 따르면 b 한 다음에 몇 컴마 몇이라고 쓰면 될까? 몇 번 시도? 천 번 시도. 성공률이 얼마? 85로 쓸 거야? 850? 야, 성공률이라는 건 확률이야. 확률이 어떻게 850이 돼? 85%라는 게 뭐예요? 100분의 85. 그러니까 0.85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x는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뭐 여기서 평균 구하라 그러면 곱하면 되는 거고, 분산 구하라 그러면 npq 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자, 5번은 이항분포를 가지고 특정한 순간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5번은. 자, 5번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4번 도전을 했어. 4번. 4번 도전을 했고 그 한 번 도전마다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지? 그런 상황에서 자, 4번 도전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구하래. px가 2일 확률을 구하래. 홍진아, 그러니까 4번 도전해서 몇 번을 성공한? 2번을 성공한 확률이죠. 그지? 그럼 이런 건 다 뭘로 계산할 수 있다고? 독립시행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자, 4번 도전에 2번 성공.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 이렇죠. 그럼 연희야, 뭐라고 써야 돼, 여기? 4번 도전에 2번 성공. 4C2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맞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돼. 이항분포에서 독립시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항분포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지점의 확률을 물어보면 독립시행으로 계산한다. 윤호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27분의 8. 그죠? 약분시키면 27분의 8 이렇게 되겠고요. 자, 밑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6번도 볼게요. 6번. 6번은 은솔이가 한번 해봅시다. 지금의 상황은 은솔아 뭔지 모르겠지만 7번에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이었던 거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역시 이번에도 x가 2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것도 뭘로 써야 한다? 독립시행으로 7c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2분의 1의 7제곱이 분모에 깔리는 거니까 2분의 1의 7제곱이 얼마니? 128. 128분의 70이면은 21인가요? 이게 그죠? 128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항분포 상황에서의 특정한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구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09 쪽은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항분포 상황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NP, NPQ, 루트 NPQ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Q라고 하는 것은 1-P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 이게 Q다. 이것만 기억하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n, 3분의 2를 따른다. 그럼 이 상황에서 유나야, 이때 평균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분의 2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3분의 2n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은 vx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분의 2n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맞죠? 요게 지금 그러니까 Q에 해당되는 거죠. Q. P가 3분의 2니까 Q는 3분의 1일 거니까. 자, 그래서 분산을 요렇게 9분의 2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는 이 분산이 20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죠? 요게 20이 돼야 돼. 는 20. 요게 20이 되려면 n 값은 몇이겠어? 몇이에요? 90이죠. 90. 그쵸? 그래서 여기서 n이 90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값은 90이 되는 거고 그러면 평균은 아까 전에 3분의 2n이었으니까 n자리에 9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60이 되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그럼 이제 오늘 설명했던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17번 한번 봐봐. 17번. 자, 17번. 3x 플러스 1의 평균, 뭐 2x 마이너스 3의 분산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 그러면 먼저 우리는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데 x가 이렇게 이항분포로 나와 있으니까 자, 얘 하나 여기서 2x가 뭘까? 얼마? 20이죠? 50 곱하기 5분의 2니까 20. 그 다음에 vx는 뭘까? 야, 이왕 왔는데 좀 들어라 좀. 평균이 np, 분산이 뭐라 했어? npq. q가 뭔데요? q가 뭔데? 어? 1-p. 지금 p가 5분의 2니까 q가 5분의 3이잖아. 어? 뭐예요 분산이 그러면? 아니 이게 np잖아. 이게 np. 그러면 분산은 npq니까 q만 곱하면 돼 여기다. (12야) 그치? 그러면 시그마 x는 뭐예요? 뭐라고?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17, 18, 19번에 답을 하면 되는데 자 17번은 평균이니까 자 이 3x 플러스 1의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요 앞에 곱해진 3 뒤에 더해진 1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랬잖아. 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얼마?
61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 그치? 두 번째 18번은 분산이지. 분산은 뭐의 영향만 받아요? 응?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제곱배만큼 영향받는다 그랬지. 그러면 2의 제곱 v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얼마겠어? 4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해서 절대값 씌워서 붙이라 그랬죠. 그러면 4 곱하기 시그마 x가 되는 거니까 이거 답은 뭘까? 8루트 3이 되겠죠. 8루트 3 요렇게,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 방금 했던 거 섞여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문제들 쉬울 거고요. 맨 끝에 보면 28번과 29번이 그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큰 수의 법칙은 요 정도 개념만 잡고 갑시다.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시행 횟수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할수록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아진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죠. 그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주사위를 딱 6번만 던졌을 때 1의 눈이 한 번만 딱 나올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꽤 크죠. 근데 내가 주사위를 한 6만 번을 던진다. 주사위를 한 6만 번을 던지면 그 중에 1의 눈이 1만 번 근처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6번밖에 안 던졌을 때는 실제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직접 해보는 거잖아. 직접 해봐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6번밖에 안 던졌을 때는 그 확률,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확률 6분의 1이 될 가능성이 적지만, 한 6만 번 던지면 그때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6분의 1에 거의 근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하는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수학적 확률과 직접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확률이 비슷해진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그럼 28번 같은 문제는 지금 n번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전체 던진 횟수분의 앞면이 나온 횟수, 얘가 얼마쯤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그냥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지? 근데 이제 요 2분의 1은 우리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인 거고, 요 n분의 x는 직접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확률인 거야. 근데 거기서 이 시행하는 횟수 n이 충분히 커지면 요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요 n분의 x라는 요 분수와 요 p라는 값이 거의 근접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요 h는 충분히 작은 양수라 그랬잖아. 얘가 충분히 작은 양수면 얘네 둘의 값이 거의 똑같아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 p 자리에 들어갈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을 p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p는 몇이라고 하면 된다? 지금의 경우는 2분의 1이라고 하면 돼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그쵸? 그러면 29번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의 p는 뭐냐? 여기서의 p는,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4 이하의 눈이 나온다. 6개 중에 4개. 그럼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 3분의 2가 바로 요 p자리에 들어갈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2. 그래서 그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아진다 해서 p값은 3분의 2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화요일날까지는 여기 110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 장짜리 프린트를 줄 거예요. 한 장짜리 프린트만 잘 끝내고 갑시다.